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1장 제트팩 라이브러리 파트 2에 들어왔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은 보시다시피 네 번째 절이고요. 자, 리사이클러 뷰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사이클러 뷰라는 것은 우측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록 형태로 화면을 구성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앱을 사용을 하다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을 나열하는 목록 화면이 많다라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다,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뭐 간단하게 카톡 채팅 목록창도 그렇고, 뭐 아니면 어떠한 뭐 상점 쇼핑 앱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그쵸? 예. 그래서 이러한 리사이클러 뷰는 이러한 목록 화면을 만들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는 목록을 만드는데 리사이클러 뷰 클래스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화면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 뷰 홀더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세 개는 무조건 필수고요. 아이템 데코레이션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목록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을 꾸미는, 항목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대다수 있죠. 예. 여튼 뷰 홀더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 놈은 항목에 필요한 뷰 객체를 가집니다. 아시겠죠? 뷰 객체, 항목에 필요한 뷰 객체를 가지고 어댑터라는 것도 필수인데, 이거는 항목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레이아웃 매니저에서 이것도 필수인데, 이거는 이제 항목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데코레이션은 항목을 꾸민다라고 했고, 이거는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렇게 되는 목록 화면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뷰홀더, 어댑터, 레이아웃 매니저, 이것들이 필수다라는 거죠. 뷰 객체를 가지는 뷰홀더, 항목을 구성하는 어댑터, 그리고 항목을 배치할 때 사용하는 레이아웃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다음 내용을 좀 보죠. 자, 예를 들어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 화면을 여러분들이 리사이클러 뷰로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 그림처럼 각 구성 요소가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뷰홀더는 객체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뷰 객체들. 그죠? 그래서 이미지 뷰, 텍스트 뷰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댑터가 필요하겠죠. 어댑터는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댑터는 보시다시피 항목을 구성하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댑터를 통해서 뷰홀더를 만들고, 이건 순서니까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뷰홀더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댑터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우리가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될 건지 우리가 이렇게 아이템을 구성하는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레이아웃 매니저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아시겠죠? 좀 복잡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먼저 뷰 홀더는 각 항목을 구성하는 뷰 객체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댑터는 뷰 홀더에 있는 뷰 객체에 먼저 적절한 데이터를 대입해서 항목을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 매니저는 어댑터가 만든 항목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그죠?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할지 결정을 해서 리사이클러 뷰에 출력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혹시 이런 목록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은 리스트 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목록하면은 리스트 뷰로 만들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리스트 뷰는 목록을 구성할 때 사용을 해요, 사실. 그리고 API 레벨 1부터 제공이 됐어요. 그런데 제트팩 라이브러리에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에서 리사이클러 뷰를 아예 제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개발자가 목록 화면을 리사이클러 뷰로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죠. 리사이클러 뷰는 리스트 뷰로 만들기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한 목록 화면을 아주 쉽게 손쉽게 순서에 따라서 만들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 안드로이드 X에서 추가된 이 리사이클러 뷰가 제공을 하는데 우리가 아이템 리스트 뷰를 사용할 이유는 없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리사이클러 뷰가 존재하는 한 리스트 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이 리사이클러 뷰를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액티비티 메인 파일 XML 파일에다가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겠다고 레이아웃 XML 파일에 등록을 하는 코드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안드로이드 X 리사이클러 뷰 위젯 해서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겠다라고, 이거는 지금 액티비티 메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rv 언더바 리스트 그리고 매치 페어런트 하고, 이거는 이제 자리 잡아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한 목록에 표시할 항목을 디자인한, 그죠? 목록에 우리가 이제 표시할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겠다고 이건 알린 거고, 이제 목록에 표시할 항목을 디자인한, 그죠? 나타낼 곳, 디자인한 레이아웃 XML 파일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스트 언더바 아이템 XML 파일의 다음처럼 각 항목에 문자열 데이터가 나오게 작성했다고 가정하겠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죠. 보면 좀 내용이 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살펴봤는지 기억이 제가 잘 없어서 그런데, 자, 카드 뷰를 쓰고 있어요. 그죠? 레이아웃 매니저로. 맞나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안드로이드 X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이 카드 뷰는, 자,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중에서 카드 뷰가 있는데요. 이 카드 뷰라는 것은 게임 할 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하면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용하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면 빨라요. 알겠죠? 그래서 카드의 코너 네 군데가 있죠. 그죠? 네 군데를 코너를 라운드 처리를 하며
그리고 그림자, 음영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보통 얘는 리사이클러 뷰에 아이템을 표시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연결된 파일인데요. 먼저 카드 뷰에다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마진도 주고 위드스, 하이츠, 그리고 카드 뭡니까? 엘베이션도 줬고 카드 코너 라디어스에서 요렇게 요거는 음영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이 라디어스에 요렇게 8픽셀만큼 둥글게 요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안드로이드 X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있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역시 여기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텍스트 뷰와 그리고 또 텍스트 뷰. 그래서 얘는 아이디를 TV 네임이라고 줬고 그리고 렉 컨텐츠 그리고 마진 스타트 부분에서 16픽셀 그리고 탑에서 8픽셀을 바깥 여백을 줬죠. 그리고 텍스트 뷰라고 이름을 일단 텍스트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컬러 설정하는 거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텍스트 컬러 프라이머리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to start of와 to top of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역시 텍스트 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거다 라고 이렇게 준 거고, 이거는 constraint start of는 아이디의 TV 네임 요거하고 start of를 갖게 하고, 그리고 bottom 밑에다가 누구 밑에 얘 밑에다가 표시하겠다, 이러한 형태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아이템을 우리가 추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추가를 하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하겠노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항목들을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우리가 뷰 홀더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뷰 홀더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뷰 객체를 가지는 뷰 홀더 클래스로 작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제가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텍스트 뷰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이름을 나타낼 것이고요, 스트링 타입으로. 하나는 전화번호를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넘버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뷰 홀더에 항목들의 뷰 객체를 선언하고 find view by id로 가져와야 하죠. 하지만 뭐 여기서는 뭐 몇 개 안 되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우리가 뭐 바인딩 처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 그냥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당연히 뷰 바인딩에서 가져오면 되죠. 근데 몇 개 안 되니까 이제 뭐 바인드 뷰 바이 아이디로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뷰 바인딩 기법을 이용해서 뷰홀더는 항목 레이아웃 방금 보셨던 리스트 그거 XML 파일에 해당하는 바인딩 객체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바인딩 객체를 구성하는 뷰가 자동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짧은 코드로도 우리는 이렇게 그냥 클래스만 이렇게 딸랑 하나 뷰홀더를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뷰홀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타낼 XML 파일도 다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댑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어댑터는 뷰 홀더의 뷰에 데이터를 출력해 각 항목을 구성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각 항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리사이클러 뷰를 위한 어댑터, 리사이클러 뷰 점 어댑터를 상속받아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내용이 조금 긴데 차례대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리스트 어댑터를 만들었고, 얘는 매개 변수로 생성을 하려면 어레이 리스트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상속을 받고 있는데, 리사이클러 뷰에 어댑터, 그죠? 그리고 리스트 어댑터에 있는 뷰 홀더 타입만 가지겠노라라고 이렇게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오버라이딩을 해야 될 내용들이 3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아이템 레이아웃. 우리가 앞에서 아이템 레이아웃 만들었잖아요. 그거와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on create view holder라는 이놈을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parent 값은 view group, 그리고 view type은 int입니다. 그리고 얘는 리스트 어댑터,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찍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스트 어댑터의 뷰 홀더를 이제 우리가 리턴을 해 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뷰 홀더를 리턴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뷰를 하나 선언을 하는데, layout inflator from에서,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는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컨텍스트,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from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rom을 하는데 매개 변수의 값이 parent.context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에서 이놈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인플레이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r.layout.list item,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죠? 그거를 이제 리스트 아이템으로 우리가 아이디를 줬기에 리스트 아이템을 주고, 그리고 parent를 주고, 그리고 attach to root,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루트가 아니잖아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false로 설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return, 얘가 return을 뷰홀더를 리턴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뷰홀더에서 이렇게 만든 뷰 객체를 매개 변수 값으로 주면 이제 비로소 이제 아이템 레이아웃 리스트 아이템 있죠. 이거하고 뭡니까? 이제 뷰 객체하고 이제 리턴이 되면서 뷰홀더하고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알겠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템 리스트 내 아이템 개수를 리턴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get item count에서 return 타입은 int고요. 그래서 리턴을 해주는데, 여기 아이템 리스트가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구성을 해줄 아이템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얘가 어레이 리스트로 오니까 사이즈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아이템 개수가 몇 개다라고 이제 나올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에서.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뷰에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 참고로 이 메서드들은 우리가 만들면 자동으로 다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 bind view holder라는 메서드에 홀더는 리스트 어댑터 타입이고, 그리고 리스트 홀더에 있는 뷰 홀더 타입이고, 그리고 포지션은 위치를 그 이제 개수, 인덱스의 개수, 인덱스라고 보시면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홀더가 리스트 어댑터의 뷰 홀더죠. 그죠? 그리고 나서 네임, 홀더에 네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아이템 리스트, 여기에 포지션이 넘어왔죠. 그죠? 그러면서 포지션에다가 이 네임을 우리가 아까 클래스 봤잖아요. 그죠? 거기에 네임하고 넘버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뷰 홀더의 넘버의 텍스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넘버를 리턴을 이렇게 하면 이제 뷰 객체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 클래스가 있는 주생성자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그것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비로소 이 세 개의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실행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내에 뷰를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뷰 홀더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템 뷰라는 것을 해서 뷰 객체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역시 리사이클러 뷰에 뷰 홀더에 아이템 뷰를 제공을 하면서 상속을 받아서, 그래서 발 네임은 텍스트 뷰 맞죠? 그리고 아이템 뷰에 find view by id 해서 r.id tv name, 그리고 넘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넘버까지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클래스를.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메인 액티비티가 이용을 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내용을 잠시 우리가 되뇌어 보면 앞에 코드에서 이름이 리스트 어댑터인 어댑터를 우리가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리스트 어댑터의 생성자의 매개 변수는 액티비티에서 전달받은 항목을 구성할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어댑터에서 재정의해야 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다 보셨어요. get item count 해서 얘는 자동으로 항목 개수를 판단하려고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on create view holder라는 함수, 얘는 항목의 뷰를 가지는 뷰 홀더를 준비하려고 얘 역시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on bind view holder, 뷰 홀더의 뷰에 데이터를 출력하려고 이것도 역시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저거를 생성을 하면, 리스트 어댑터를 생성을 하면 이것들이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et item count 함수는 자동으로 호출이 되어서 항목의 개수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함수가 반환한 숫자만큼 onBind 뷰홀더에서는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출력을 하기 위해서 뷰홀더를 준비를 하려고. 그죠? 그러면 항목을 만드는데 만약에 이 함수가 0을 반환을 하면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뷰홀더하고 이러한 아이템을 이제 개수를 우리가 이제 넘겨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on create view holder 함수는
항목을 구성을 할 때 이용할 뷰 홀더 객체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셋 다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코드에서 한번 우리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앞에서 봤었죠. 어댑터를 준비할 때 우리가 뷰 바인딩 기법으로 뷰 홀더를 생성해 반환하는 구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on create view holder 함수에서 반환한 뷰 홀더 객체는 자동으로 여기에 on bind view holder 함수의 매개 변수로 이렇게 뷰 홀더와 그리고 개수, 그죠? 인덱스 이거를 같이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뭡니까? 홀더에다가 이제 출력할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대입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자면 대입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on bind view holder 요거죠, 그죠? 요거 함수에서 매개 변수로 전달된 뷰 홀더 객체의 뷰의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혹은 이벤트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n bind view holder 함수의 두 번째 매개 변수가 그 항목의 인덱스가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자, 이제 어댑터까지 준비를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에 어댑터와 레이아웃 매니저를 등록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할 건데요. 자, private 요건 메인 액티비티 코드죠. 그래서 private에서 rate init bar에서 지연 초기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는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을 할 거고요. 그리고 bar에서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private를 붙여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 리스트에서 얘는 array list of에서 리스트 아이템만 받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리스트 아이템이 뭐였어요? 앞에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얘잖아요, 얘. 이 클래스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을 받겠노라라고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리스트 어댑터는 우리가 어댑터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리스트 어댑터가 받는 거는 출력할 데이터를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었죠. 리스트 어댑터를 봅시다. 다시 아이템 리스트로 어레이 리스트를 받고 있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 리스트를 매개 변수로 주면 되겠죠. 물론 이때는 빈 어레이 리스트가 되고 얘는 리스트 어댑터가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onCreate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바인딩 처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바인딩 루트에서 보여주고 자 레이아웃 매니저와 어댑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인딩에서 우리가 RV 리스트에서 여기에 레이아웃 매니저 즉 다시 말해서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RV 리스트를 어디에서 ID 값을 줬습니까? 여기에 리사이클러 뷰로 내가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곳에다가 내가 이걸 줬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RV 리스트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맞나요? RV 리스트를
여기에서 가지고 왔고 거기에 있는 레이아웃 매니저를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로 해서 컨텍스트는 당연히 this가 들어가지고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에서 버티컬을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리버스 레이아웃 이거는 폴스 값을 줬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직으로 레이아웃 어댑터를 레이아웃 매니저를 설정을 한 거예요. 리사이클러 뷰에. 그 다음에 바인딩해서 RV 리스트에서 어댑터는 위에 만든 리스트 어댑터로 대입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다 보니까 add라는 함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만 받으니까 이렇게 4개를 우리가 추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템이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하면 반드시 리스트 어댑터에 있는 notify data set changed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리스트가 변경됨에 따라 그러니까 데이터가 변경됨에 따라서 얘가 이제 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서 실행 결과를 보면 여기에 우리가 이름에다가 아다 그리고 이렇게 주고 제임스, 존, 세나 뭐 케나인가요? 세나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값이 데이터가 목록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물론 여기서 더 추가도 가능하고 리무브를 해서 죄송합니다.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얼마든지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 뭐죠? 어댑터에서 우리가 여기 이 어댑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템 리스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서 홀더 객체를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뭐죠? 이벤트를 처리를 하는 게 들어가 있다면 이벤트가 처리되게끔 만들어 줘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벤트 처리해도 버튼 하나 만들어서 뭐 여기에다가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좀 해서 뭐 삭제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만들어 줘도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항목을 우리가 동적으로 추가 그리고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든지 리사이클러 뷰에 항목이 출력된 후 동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거나 화면에 보이는 항목을 제거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이 작업은 항목을 구성하는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제거한 후에 어댑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otify data set changed 함수를 반드시 호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리스트가 변경됨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아시겠죠? 요거 notify data set changed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겠죠. 맞나요? 좀 내용이 어렵다 그죠? 솔직히 리사이클러 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될 순서가 이렇게 다 있어요. 뷰홀더, 그 다음 어댑터, 그리고 어댑터를 저장할 뭐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DAO 같은 DTO 같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이러한 레이아웃 매니저까지 우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이렇게 리사이클러 뷰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은 제가 아이템 데코레이션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호출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에 카드 뷰에 이렇게 8픽셀씩 이렇게 라운드가 돼 있죠. 그리고 8픽셀씩 여기에 그림자가 보이죠, 그죠? 음영,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도 있죠. 이거 근데 만드는 방법은 많아요. 만드는 방법은 많은데 뭐 가장 기초적인 걸 저는 들고 온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떠한 곳에 취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때 근데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다 만드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코드를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어디다가 이 코드를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죠. 그죠?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몇 번의 실습을 하고 연습에 연습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그죠? 자, 여기까지 리사이클러 뷰에 관련돼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일단 요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요거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